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. 하나금융 신주가 다시 좀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. 예, 하나금융이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좀 3자 예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.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. 네. 하나금융 지주의 어떤 소송에 관한 공시였는데 좀 신주 상장이 원래 28일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좀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. 이제 장수미 씨 외 3인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이제 신주가 3,411만 주입니다. 규모로 따지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납입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상장이 유예가 됐습니다. 이제 하나금융에서는 그 장수미 씨 외 3인이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, 노조 간부의 어떤 가족들이라고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. 이분들이 1월 달하고 2월 달 해가지고 한 150주 정도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. 외환은행 노조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좀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. 이제 150주면 지금 현재 주가 한 44,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60만 원 정도 됩니다. 이제 그 150주를 가지고 3,411만 주의 상장을 좀 유예시킨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. 이제 가처분 그러니까 하나은행 측에서는 이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대해서 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 상태라고 합니다. 이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. 이거 여부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.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지금 150주로 이제 3천만 주의 신주를 발행을 못하게 하는 게 좀 불합리한 구석이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규정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지금 법원 판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혹시라도 이제 150주가 문제가 아니고 3천만 주가 상장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좀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좀 시장 이슈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. 네, 근데 이 신주 발행 대금이 지난 21일에 미리 발행이 받지 않았습니까?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신주 발행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 적법하다는 건데. 예, 그 3자 배정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. 이제 보호회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 결제일이, 그러니까 상장 예정일인 3영업일 전에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내일 모레 주식을 받을 거니까 네네. 이제 내가 미리 주식을 팔고 그 날짜가 되면 주식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네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영업일 전에 그러니까 24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25일 날 신주 발행 무효가 되면서 28일에 이제 신주를 발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그때 팔아서 오늘 주식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돌려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. KTB의 경우에 28일에 주식이 상장되니까 24일에 주식을 팔았습니다. 이제 하나금융의 증자는 한 42,800원에 진행이 됐는데요. 네. 공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42,800원에 받아서 한 44,000원에 매도를 했으면 주당 1,200원 정도, 약 4%의 차익을 좀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. 근데 들어와야 될 주식이, 그러니까 상장돼서 돌려줘야 될 주식이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결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금융주는 공매도를 할 수 없는데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보호예수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보호예수를 걸어야 되는데 이건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없었고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오늘 또 KTB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주식을, 그러니까 워낙 유통 주식 수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다 빌려가지고 산 분들에게 다 이렇게 주식을 다 돌려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.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번 건은 어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일종의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을 것 같지만 앞으로 신주 발행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3천만 주가 이제 주식이 또 신주가 상장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 11월 11일 옵션 만기 때 하나투자증권과 YG셋 운용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불현듯 떠오르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식 매매를 중개한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이 말씀하신 KTB 자산운용 외에도 증자에 참여한 기관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좀 알아봤는데요. 네. 결제 리스크 때문에 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그런 결제 리스크는 없었으니까 그나마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손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상장 유예 결정이 적합했냐를 두고 좀 논란이 아무래도 계속 시장에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?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좀 된 거긴 해요. 근데 여기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를 했던 부분은 이게 어떤 주주 입장에서 소송을 걸기는 했는데 피해 인수되는 회사의 어떤 노조
그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이 판결할 문제고요. 그리고 이제 상장을 못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이렇게 하나금융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상장 유예 그 우려와 이제 별개로 또 이제 신주는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일종의 좀 해프닝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가장 좀 우려하는 것이 M&A 거래가 깨지거나 신주 발행이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. 예, 그런 부분은 아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뭐 청약 대금도 다 납입이 됐으니까 자금은 네.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살펴봤네요.